개인과 그룹의 성과를 이해하는 것은 경영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일롤 퍼포먼스, 즉 인롤. 퍼포먼스는 자신의 공식적인 직무 안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 성과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나에게 기대하는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 안에 업무를 마치고 요구되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며 맡은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생산성과 품질은 일롤 퍼포먼스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기준입니다. 반면 엑스트라 롤 퍼포먼스, 즉 엑스트라 롤 퍼포먼스는 공식적인 직무 설명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지 않지만 조직에 도움이 되는 자발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하는 일은 아니지만 조직 분위기와 성과를 더 좋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바쁜 동료를 도와주거나 갈등을 중재하거나 조직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는 태도. 그리고 스스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행동이 모두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엑스트라 롤 퍼포먼스와 OCB는 사실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OCB는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조직 시민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즉 엑스트라 롤 퍼포먼스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OCB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 시민행동은 보상 제도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정받지 않더라도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발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롤 퍼포먼스는 OCB의 실제 행동 형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단순히 자신의 일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직 전체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행동이 바로 OCB입니다. 그렇다면 팀과 그룹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룹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집합일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고, 함께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강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팀은 다릅니다. 팀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각자의 기술을 결합하며 공동의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사람들의 집합입니다. 즉, 그룹은 함께 있는 상태에 가깝고 팀은 함께 성과를 내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팀은 보통 규모도 더 작고 서로의 역할이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공동 목표를 향한 책임감이 더 강합니다. 개인의 성과가 그룹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은 결국 개인들의 행동과 결과가 모여 전체 성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인이 자신의 목표만 추구하고 그룹의 목표와 맞지 않게 행동한다면 팀 전체 성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자신의 기술 완성도만 높이려 하면서 제품 출시를 계속 미루면 고객이 원하는 시점을 놓치게 되어 그룹 성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목표와 그룹 목표가 잘 맞아떨어지면 각자의 성과가 팀의 성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개인의 목표, 집단의 목표, 그리고 보상 체계를 서로 일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경영에서 좋은 성과를 만든다는 것은 단지 개인이 열심히 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롤 퍼포먼스와 조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엑스트라 롤 퍼포먼스가 함께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들의 노력이 그룹 안에서 잘 조화될 때 비로소 진짜 팀워크와 높은 조직 성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훌륭한 관리자는 개인을 관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개인들이 함께
더 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방향과 목표, 그리고 보상 구조까지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자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바로 POLC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것은 Planning, Organizing, Leading, Controlling 네 가지 기능으로 구성됩니다. 즉, 경영자는 목표를 세우고 자원을 배치하고 사람을 이끌고 결과를 점검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조직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이 프레임워크는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경영자의 하루는 매우 바쁘고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갑니다. 계획대로 움직이기보다는 갑작스러운 문제 해결과 우선순위 조정에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POLC는 현실을 완벽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경영자의 역할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개념적인 틀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먼저 플래닝, 즉 계획은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경영자는 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여러 선택지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전략적 계획은 장기적인 방향을 다루고 전술적 계획은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중간 단계이며 운영 계획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Organizing, 즉 조직화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과 자원을 어떻게 배치할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조직 구조를 만들고 각 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며 부서를 나누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또한 업무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면 직원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다양성과 자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리딩, 즉 리딩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단순히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경영자는 직원들의 성격, 가치관, 감정을 이해해야 하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적절한 리더십 스타일을 활용해야 합니다. 결국 좋은 리더는 사람들의 의지를 끌어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링, 즉 통제는 실제 성과가 계획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준을 설정하고 현재 결과를 비교한 뒤 차이가 발생하면 이를 수정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목표 방향으로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POLC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통제가 가능하고 조직화가 잘 되어야 리딩이 효과적이며 리딩이 잘 되어야 계획이 시행됩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이 균형 있게 작동할 때 조직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는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네 가지 기능을 통해 조직 전체의 방향과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POLC를 이해하는 것은 경영의 기본이자 조직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 성과와 조직 시민 행동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조직 관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직무 성과는 직원이 자신의 직무 설명서에 명시된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즉, 정해진 일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면 조직 시민 행동, 즉 OCB는 공식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 자발적으로 조직과 동료를 돕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원에게 일을 알려주거나 조직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동료를 도와주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무성과는 능력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52는 동기와 관계, 그리고 조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관리자의 입장에서 직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명확한 목표와 기준을 제시하고 필요한 교육과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해 직원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 조직 시민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상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신뢰와 공정성, 그리고 인간관계입니다. 직원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상사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조직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자발적으로 조직을 위해 더 노력하게 됩니다. 즉 52는 강요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조직 시민 행동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동료를 돕다 보면 자신의 업무 성과가 떨어질 수 있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돕는 행동은 오히려 전체 성과를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직원이 과도하게 52를 수행하면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52를 장려하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 성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재 선발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지 능력, 즉 문제 해결 능력과 분석 능력은 높은 성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성실성과 같은 성격 특성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채용 과정에서는 단순한 경험뿐만 아니라 사고력과 태도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근의 주요 원인은 건강 문제, 스트레스,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 문제입니다. 직원이 병에 걸리거나 가족 문제로 인해 결근할 수 있으며,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결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은 유연한 근무제도, 건강 프로그램, 그리고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원의 만족도와 몰입도를 높이면 불필요한 결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직 즉 턴오버는 직원이 조직을 떠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직을 줄이기 위해 일부 기업은 관리자에게 낮은 이직률을 유지하도록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성과가 낮은 직원까지 억지로 유지하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조직 전체의 성과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억지로 남게 되면 만족도가 낮아지고 52 역시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성과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위해 기여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직무 성과는 조직의 기본을 만들고 조직 시민 행동은 그 위에 더 큰 가치를 더합니다.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조직은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려면 공정성에 대한 인식인 Organizational Justice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Organizational Justice는 단순히 공정하게 대우받는 느낌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과 대우가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절차적 공정성, 즉 Procedural Justice입니다. 이는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가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의미합니다. 직원들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공정한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승진이나 평가가 일관된 기준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절차적 공정성이 높다고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분배적 공정성, 즉 distributive justice입니다. 이는 보상, 급여, 승진과 같은 결과가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되는지를 의미합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노력과 성과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를 비교하며 공정성을 판단합니다. 같은 일을 했는데도 보상이 다르다면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상호작용 공정성, 즉 interaction justice입니다. 이는 직원이 조직 내에서 얼마나 존중받고 예의 있게 대우받는지를 의미합니다. 상사가 직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인간적으로 대하는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사람들은 결과보다도 이 상호작용 공정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세 가지 공정성의 중심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조직이 공정하다고 느낄수록 직원들은 조직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조직 시민 행동, 즉 OCB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직원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끼면 단순히 자신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료를 돕고 조직을 위해 더 노력하게 됩니다. 반대로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거나 조직에 대한 애착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OCB는 보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또한 Organizational Justice는 심리적 계약과도 연결됩니다. 직원은 조직에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제공하는 대신 공정한 보상과 안정적인 대우를 기대합니다. 만약 이 기대가 깨지면 조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만족도와 몰입도 그리고 OCB까지 모두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공정하다고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공정한 조직에서는 직원들이 스스로 더 노력하고 서로를 돕고 조직 전체의 성과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Organizational Justice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조직 성과와 OCB를 만들어내는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